어, 어. 음.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오늘 저녁 콩국수 먹었어요. 콩국수. 머리 안 잘랐습니다. 어제 팬콘 영상 보고 있었어요. 저도 팬콘 영상 올라오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게임하는 것도 보고. 팬콘에서 부른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았어요? 난 전부 다. 뭐 저도 전부 다 좋긴 했죠. 전부 다 좋긴 했는데 아무래도 팬분들께서 굉장히 요청이 많았었던 키미가 오모이존이 이 노래가 반응이 좋았었죠. 네, 사탕 먹고 있어요. 진짜 팬콘 너무 알찼죠. 또 보고 싶다. 맞아요. 아, 그 노래 제목에 히토리가 안 들어가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영광이죠. 제 입장에서는 제 첫 음절이잖아요. 히토리. 그게 그만큼 여러분들의 심금을 울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20km) 뛴 소감. 근데 막 엄청 뿌듯한 느낌은 사실 없는 것 같고, 이게 되네? 되는구나, 되는 거네. 그냥 요 정도? 뭐 물론 수고했다, 와 진짜 뿌듯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보다 되는구나, 나도 20km 뛰는구나, 조금 느리긴 해도 뛰어지긴 하는구나. 제 좌우명이 하면 는다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하면 는다라는 그 좌우명에 어떤 신빙성을 더해주는 하루였달까?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한 17km, 18km 때 그냥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냥 뛰어보자 이래가지고 뛰었는데, 사실 중간에 한 13km? 그쯤에 워치랑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워치랑 연결이 끊어지면서
헐, 내 기록 날라갔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그 휴대폰 어플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한번 뛰어보자 해서 다시 의지를 불태워서 다녀왔죠. 근데 이제 20km까지 뛸 마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힘들다기보다 무릎도 조금 아프고 관절들이 약간 비명을 지르는 느낌이라서 뭔가 그냥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했다는 거에 큰 의의를 두고 이제 좀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쪽으로 무리하지 않고. 동리 하이. 그러니까요, 오늘 춥더라고요. 쌀쌀하더라고요. 오늘 아무래도 두준이랑 동훈이가 배틀트립 촬영 때문에 저기 강원도 쪽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더 춥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추웠을 텐데.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더라고요. 동훈이가 불러요? 왜? 맞아, 인제. 방어전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방어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방어전을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찾아보니까 방어전이 나오더라고요. 방어를 전으로 만든. 그래서 없는 건가? 있는 건가? 근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저는 언어 유희 정도로 그냥 한 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세요. 방어전이 엄청 부드럽고 생선전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렇대요. 방어전, 민어전 맛있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MVP 상품 그거 이제 나누려고 이제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뭐 승국이 형님께서는 이거는 멤버분들 거니까 이렇게 사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래서 대기실에서 나누려고 했었는데 그 애플워치는 두준 씨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두준이를 줬고 그 상품권은 애들이 나누면은 오히려 애매하다. 나누면은 오히려 애매하니까 그냥 너 써라 이래가지고 일단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글쎄요, 그거 장 보러 갈 때나 쓸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야구 잠바를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이게 일단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너무
되게 시간 엄청 빠듯한데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어떤 브랜드랑 아주 그 뭐라 그러지? 런칭을 하기 직전인 브랜드랑 되게 급하게 연락을 다 하셔서 그걸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굿즈로 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저희 자체 제작이 아니에요. 그쪽에서 해주신 걸 거예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구잠바 출시 안 해요. 야구잠바 출시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할 것 같아요. 뭐 마시고 있냐면 감립차입니다. 감립차가 좋다 그러길래 샀어요. 등번호 의견 누가 제일 처음으로 냈어요? 절걸요? 그랬던 것 같은데. 후드티랑 모자 다 샀는데 후드티 어떠냐고요? 후드티 잘 만들었던데요? 후드티 되게 잘 만들었고 여태껏 입었던 후드티 굿즈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후드티 기모던데 그렇더라고요. 기모였었던 것 같아요. 기모예요. 좋은 차 찾아서 마시는 남자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등장곡은 오빠가 고른 거예요? 등장곡은 이제 각자가 좀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냥 막 때려 부수는 걸로 해달라고 그냥 요청을 드렸고 이제 반전을 주자. 그래서 동훈 씨의 등장곡이 그렇게 귀여운 노래를 선곡을 한 거죠. 연말에 그 후드 입고 콘서트 가면 되겠다. 야호. 누구 콘서트를? 우리 굿즈를 입고? 이번 팬콘 시간 빠듯했을 텐데 너무 알차게 준비해줘서 고마운 분. 맞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앨범 녹음도 진행을 하고 앨범 녹음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타이틀곡을 가장 먼저 선정을 하고 그러고 안무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안무를 일본 다녀오자마자 일본 콘서트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 정도 정말
오랜만에 한 7, 8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죠. 그러고 나서 팬 콘서트를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팬콘은 그래도 한 저번에 일본 콘서트에서 했었던 그 연습했었던 게 조금 있어서 그래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 이제 또 당장 이번 주부터는 또 컴백 연습, 라이브 연습을 하겠죠? 네, 저는 사실 뭐 지금 말씀드린 것만 했지만 또 다른 멤버들은 뭐 촬영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출연하는 것도 많았고 뭐 기광이는 매일 라디오 DJ도 하고 이래서 아마 더 바빴을 거예요. 더 바쁘고 힘들었을 거예요. 마콘 앵콜 외칠 때 라이트들 슬로건 봤어요? 그거 집에 와서 봤어요. 저희가 들어가 있는데 팬분들이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웃으시지? 뭐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막 생각을 하던 찰나 슬로건 이벤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집에 와서 봤는데 저희 빼고 더 재밌게 노셨더라고요. 저희 빼고 너무 재밌게 노시던데요. 막 다급하게 막 패드 이렇게 막 넘기시고 막 양요섭 내가 나을걸, 윤두준 내가 나을걸 막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엄마 보라고 하신 건가? 집 X 그것도 웃겼어요. 집 X. 슬로건 타임에 앵콜 때 하는 게 유행이래요. 또 유행 따라가줘야죠.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개그감을 한번 뽐내보도록 해요. 저희는 비록 뒤에서 못 보겠지만 상여자 특 뭐라고? 상여자 특 하이라이트만 바라본다? 뭐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 너무 웃겼어요. 라이트보다 서치 잘하는 양녀섭찡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또 서치 더 잘하죠. 그냥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는 만큼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보이던데 인터넷 들어가면 보이는 건데
아 근데 저 그건 안 해요. 트위터는 안 해요. 트위터는 안 하는데 이제 뭐 링크 타고 들어가는 정도? 그 정도만 보는 것 같은데 트위터는 진짜 잠깐 일어났던 게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아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냥 계속 앉아있는 게 더 힘들거든요. 저희는 뭐 계속 움직이니까.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던 거죠. 첫 공연 때.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지난 줄 몰랐어요, 사실. 트위터 안 하는데 다 안다고요? 아니 트위터 안 해도 다 알던데요? 다 알 수 있던데? 여러분도 트위터 안 해보세요. 그래도 잘 알게 될걸요? 저희가 4시간 동안 한 줄 몰랐어요. 첫 공연 때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었고, 그래도 저희가 두 번째 공연 때는 4시간은 너무 길다. 팬분들도 막차 시간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래서 동훈이가 뭐 차 시간 바꾸셔야 될 분은 바꾸셔라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도 다 저희가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길게 하는 거 아닌가, 진짜 힘드셨겠다 막 이런 얘기를 대기실 들어와서 3시간이라 4시간을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놀랬었는데 원래 예상 시간은 한 3시간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3시간? 그래서 한 3시간 뭐 딱 맞게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4시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은 조금 조절을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냥 러닝타임 자체를 4시간으로 갔어야 되나? 오히려 좋아요. 그러니까 5시에 시작해서 4시간. 재밌었어요. 이제 저희도 재밌었고 너무 뭐랄까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들어와서 핸드폰으로 시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걸 뒤에다가 놔둘까? 목이 좀 아픈데? 편하다. 됐어. 트로피는 저기 거실에 있어요. 거실에 뒀습니다. 거실에 있어요. 오빠 머리 좀 말포이 같다. 말포이는 전부 다 탈색 머리 아니에요? 근데 금세 이제 뿌리가 자라서
게으른 안경 썼을 때 진짜 퀵실버 같기도. 그거 진짜 어지럽던데요. 오빠 쌍꺼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속쌍꺼풀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쪽에 살짝. 오빠 머리 너무 쓸지 마. 탈모인데요. 견인성 탈모. 그마저도 사랑해 주실 거죠? 제발 사랑해 주시길. 탈색 한 3번? 3번 한 것 같은데 3번, 4번? 탈색은 어떻게 관리하냐면요, 에센스에 절여두는 거예요. 정말 이 헤어에 좋다는 에센스를, 물론 스케줄 없는 날에는 진짜 엄청 발라놓고, 오빠도 보색 샴푸 써요? 집에서는 안 쓰고 샵에서 종종. 그러니까 이게 매번 탈색을 할 수가 없고 염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보색 샴푸를 가끔 합니다. 눈썹도 탈색했어요. 갈색빛 도는데. 맞아요. 머리카락 3가닥 있어도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하시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머리카락 3가닥 좋네요. 오빠 머리 다른 색으로 덮을 건가요? 아직 계획은 없는데 눈썹 탈색할 때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따가웠어요. 헤어 케어 루틴, 일단 샴푸하고 샴푸를 하고 헹궈내고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좀 오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2-3분 있다가 헹구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도 뻑뻑하거든요. 뻣뻣해요. 그러면은 나오면서 말릴 때도 그냥 꾹꾹 눌러서 말려요. 자칫 잘못하면은 끊겨 나가거든요. 탈모래. 자꾸 탈모하니까 탈모라 그러잖아요. 탈색모. 탈색모는 이게 탁탁탁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뿌리는 뭐가 있어요. 뿌리는 드라이 그거를 주셨어요, 샵에서. 그걸 일단 뿌린 다음에 조금 말리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 있어요. 바르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놓고 찬바람으로 말려요. 너무 팁을 못 드렸네요. 컴백 막방까지 유지할 생각 있어요? 이게 어찌됐든 이번 앨범 컨셉에 아닌가, 말을 아껴야 되나? 그냥 이번 앨범 생각하고 만든 머리니까 이번 앨범 정도는 계속 이 머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밥, 콩국수 먹었습니다. 이번 앨범 컨셉에는 잘생긴 컨셉인가봐요. 아이고, 말을 예쁘게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전 칭찬 좋아해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머릿결 생각해도 돼. 덮어도 돼. 계속 뿌리 탈색하고 아프면 어떡해. 뿌리 탈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염색약을 뭐 계속 덮는 게 더 상하지 않나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뭘 안 해, 이제부터 뭘 안 해야 덜 상하지 않나요? 머리 진짜 많이 자랐었는데. 뭐야? 콩국수에 소금 설탕. 저는 소금을 넣어서 먹는데 오늘은 제가 매번 먹던 곳은 뭐 안 넣어서 먹어도 그냥 맛있어서 그냥 먹었어요. 지금 머리색으로 덧머를 해봤거든요. 덮은 머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덮은 머리도 좋아하시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지금 되나? 이게 길이도 길고 이게 약간 딱 세팅하면 약간 바코드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 게 더 예쁠 것 같다. 뭔가 더 오히려 더 답답해진달까? 그리고 이게 막 영상이나 이런 거를 했더니 조명으로 이렇게 딱 비추면 여기 이런 하얀색들은 약간 날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는 게 요런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더 막 그냥 되게 없어 보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덤머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덮은 머리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코드 찍으면은 뭐 계산될 거예요 아마. 삑 이렇게 될 거야. 오빠 눈썹 직접 다듬나요? 샵에서 해주실 때도 있고 뭐 샵을 오래 못 가거나 이러면 제가 할 때도 있고 심심하면 할 때도 있고. 뭐라는 거야? 그럼 뭐랄까 헛소리? 헛소리랄까요? 저는 약간 그래서 머리를 살짝 요런 느낌으로다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 첫날과 둘째 날의 다른 점은 이 상태에서 첫째 날, 둘째 날이었어요. 눈썹을 날린 적 없냐고요? 눈썹 날린 적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그 속담 중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그런 속담, 명언이 있죠. 그건 속담이 아닌지 명언이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눈썹 다듬을 때도 같은 그 마음을 느낍니다. 막 눈썹 다듬다가 점점 막 이 눈썹 모양을 봐야 되는데
막 이 눈썹 하나하나에 이제 신경이 쓰여서 잘못 다듬다 보면 이제 눈썹이 너무 얇아지거나 모양이 이상해지거나 그러더라고요. 눈썹 스크래치 해달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거를. 감사합니다. 하나 배웠네요. 아, 숲을 못 보는군요가 아니라 이제 숲을 보고 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눈썹은 저녁에 다듬으면 안 된대요. 왜요? 지금 라방 몇 분 했냐고요? 모르겠어요. 몇 분 했죠? 운동은 좋아해서 하나요? 자기 관리를 위해 싫은데도 하는 거예요? 전 좋아서 합니다. 싫은 날은 안 해요. 저도. 근데 싫은 날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좋아서 하는 거죠. 음, 10분 15분. 그거밖에 안 했다고요? 내일은 뭐 하냐고요? 내일은 가슴 등이랑 가슴. 루틴이 오늘 다리였으니까. 오늘부터 꾸준히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동하면 더 오래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비장하지 않은 마음으로 운동을 하세요. 막 운동이 어느 순간부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의 미션처럼 되어버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많은 분들이 바디 프로필도 찍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뭔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무언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막 비장하게 오늘부터 운동 시작이야. 그러면 어쩌다 하루 빠지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막 좌절감이랑 그런 게 생각보다 크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편안하게 운동 한번 해볼까? 힘든데? 내일도 한번 해볼까? 힘든데? 그냥 한번 가볼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해보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이럴 땐 안 가도 돼요. 운동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난 오늘부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루틴 꼭 지켜가지고 매일매일 뛸 거야. 뭐 매일매일 운동할 거야. 막 헬스장 매일 갈 거야. 몇 시에 딱 가서 딱 1시간 딱 운동하고 이럴수록 한 번 못 갔을 때 그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랬어요. 물론 그때 막 이제 한참 운동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라 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막 매일 운동을 가다가 뭐만이 아니라 뭐 못 가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좌절감, 패배감 이런 게 막 겨우 하루 그냥 쉬는 건데도 그거를 막 못 견디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편안하게 하세요. 뭐든지. 오빠 바디 프로필 찍어보고 싶을 때 있어요. 저는 바디 프로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정도로 몸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막 식단 관리하고 이러는 거 보면 저는 그냥 좋아서 운동하는 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오빠 지금 회사인데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어떡해. 회사인데 라방을 볼 수가 있나요? 보실 수 있다면 보시고 집에 퇴근까지 잘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오빠 농구 잘하던데요. 농구? 저는 진짜 농구 못해요. 오빠 한 달에 기적 가능할까요가 무슨 말이에요? 한 달의 기적이 뭐지? 살 빼는 거 한 달 만에 뭐 살을 빼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 그렇게 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단기 목표가 있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해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걸 꾸준히 유지를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그 궤도의 과학 허세 그 책을 읽다가 다이어트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급하게 살을 뺀 사람들이 오히려 유지가 잘 됐다 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지금 책 내용이 막 엄청 기억나는 건 아닌데 뭔가 천천히 뺀 사람보다 급하게 뺀 사람이 더 뭐 많았다, 유지를 더 잘했다. 근데 그거는 막 엄청 되게 극한의 다이어트를 한다기보다 뭔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게 단기 목표로 빠르게 괜찮아진 건강 상태, 괜찮아진 모습을 보면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말로는 급진,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빠지고 급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뭐 다 본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근데 제가 왜 계속 운동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오빠 한 달의 기적 수능 얘기예요. 민망하네. 수능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해본 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수능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달의 기적이라면 그냥 그날 촉이 좋아서 찍는 거마다 다 정답이고 뭐 이래야 기적 아닐까요? 한 달이면 뭐 한 달 동안 뭐 근데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한 달은 너무 빠듯하잖아요, 공부하기에. 근데 제가 공부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 알차게 한 달을 쓰면 뭐 되지 않을까요? 공부랑 운동 대답 차이.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제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게 막 머리가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무식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었어요, 학창시절 때. 그래서 암기 과목은 정말 잘했거든요. 암기를 하면 정말 잘했어요. 무식하게 암기만 했으면 됐으니까. 근데 뭔가 이해를 하기보다 그냥 교과서를 달달 외운다거나 그런 거는 좀 제 특기 아닌 특기였어가지고.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좋았다 그러면 제가 신나서 말씀을 드렸었겠죠. 한 달이면 다 외울 수 있어요. 뭐 한 달의 기적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못하고 제가 하지 않았었던 거에 대해서는 말을 줄이는 거죠. 왜냐?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건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죠.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해 없이 외우라고 해도 안 외워진다. 그쵸.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는 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진짜 조그마한 복사기가 하나가 있어서 그냥 그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럼 수학 못했어요? 수학 진짜 못했죠. 수학의 재미를 잃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저도 수학을 처음엔 굉장히 좋아했었답니다. 지금도 중학교 들어가면은 집합, 교집합 뭐 이런 거부터 배우죠. 첫 문단이라 그러나? 첫 시작이 집합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합, 교집합을 진짜 잘했어요. 왜냐면 뒤에 가다가 막히면은 다시 처음부터 풀고 다시 처음부터 풀고 다시 처음부터 풀고 이래서 집합, 뭐 여집합 뭐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그림도 벤 다이어그램도 엄청 잘 그렸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수학의 재미를 잃기 시작했냐면 공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정식 x 뭐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막 괄호 치고 막 너무 처음에는 전 암기를 잘하니까 달달 외웠죠. 공식 자체를 다 외웠어요. 그런데 공식대로 풀었는데 보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그 뭐랄까 실망감. 중1 1단원 소인수 분해예요? 나는 그거였는데 집합 교집합.
다른가 보다. 이제 집합 교집합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부터 풀라나?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도 안 갔어요. 전 바로 방정식에서 날라갔어요. 전. 그리고 그때는 일단 뭐 그런 게 좀 많았잖아요. 체벌이라던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개인 과외가 있는데 이게 그룹 과외였어요. 그룹 과외인데 그 선생님 집에 가서 문제를 풀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약간 좀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가지고 엄청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저 포함해서 친구들 한 4-5명 이렇게 같이 다녔었는데 수학을 푸는데 이제 공식대로 풀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6학년 정도 되면 중학생 거를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중학교 거를. 근데 아무리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서 손바닥을 엄청 많이 맞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이제 많이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손바닥 맞고 막 이러는 게 그냥 당연히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 조그만 애기가. 근데 어쩌다가 그게 걸리게 됐냐면 이제 어머니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뭐 매번 물어보셨거든요. 뭐 어때? 잘 다니니?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잘 다녀 이러면서 뭐 수학도 잘 풀고 있고 뭐도 하고 막 그런 막 좋은 얘기들만 하다가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근데 나 수학 틀려서 손바닥 맞았어 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어머니가 그때 알게 되신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맞았다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듣자마자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 그리고 안 나갔어요. 당연히 안 나가지. 근데 그땐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죠? 모르면 알려줘야지 왜 때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알려주지도 않았었어요. 다시 풀어봐 이러고. 그게 저를 수학과 멀어지게 한 저의 수학에 대한 이미지랄까? 그래서 수학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가끔 경이로워요.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땐 그랬어요. 저는 진짜 무서운 선생님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맞았었던 것 같아.
사랑 없는 체벌은 근절돼야죠. 정말 아기들이 뭘 한다고. 사랑이 있으면은 체벌도 없겠지만. 근데 우리 세대가 좀 그랬죠. 맞아요. 난 급식 맛없어서 학교 앞 슈퍼로 무단 외출했다가 곤장 못하지 맞았는데. 아이고. 저도 제가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애호박을 못 먹어요. 급식 때 나온 애호박, 된장찌개에 들어간 애호박을 먹고, 지금은 물론 먹는데 진짜 한동안 못 먹었었어요. 그게 막 너무 먹고 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어른 돼서 겨우 먹었었던 것 같아. 그 된장찌개에 들어간 애호박이랑 회도 엄청 크게 탈이 나가지고, 가족 회식이었었는데, 회식이 아니라 외식이었는데, 가족 외식을 했는데 회를 같이 먹고 탈이 나서 아직도 회를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먹으면 먹는데 정도? 먹으면 먹지 정도? 근데 애호박전은 이제 너무 좋은 기억뿐이죠. 왜냐면 어머니께서 너무 맛있게 어렸을 때부터 해주셔가지고. 스시도 지금 안 먹는 이유가 막 굳이 해산물을 찾아 먹지는 않는. 동훈이랑 두준이가 그래서 일본 갈 때 매번 물어봐요. 동훈이도 형 이번에 스시 먹으러 갈 건데 형 갈래요? 그러면 계속 거절하는 것도 너무 미안하지만 가서 맛없게 먹는 것도 너무 실례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았답니다. 근데 또 먹으면은 맛있게 먹을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약간 초밥 맛 알못인데 전 계란 초밥이 제일 좋아요. 계란 초밥이랑 소고기 초밥. 계란 초밥은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던데, 계란 초밥을 먹어보면 그 집이 잘하는 초밥집인지 알 수 있다고? 그날은 혹시 먹고 싶을까 또 물어봤나봐요. 맞아요. 제가 잘 못 먹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근데 그게 너무 예쁘잖아요. 그냥 요섭이 형은 못 먹으니까, 요섭이 형은 안 좋아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짚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물어봐주고 이러는 게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럽죠. 고맙고 착하고. 계란초밥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 색감 조합이 너무 예뻐요. 흰색에 노란색 올라가 있고 흰 녹검 이렇게 딱 진짜 예쁘게 생겼어. 근데 노란색이 밥을 이렇게 조금 덮어서 길게 나오면 더 예쁘죠. 저 유부초밥 좋아해요. 맞아요. 유부초밥도 좋아해요. 계란초밥 닮았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빠는 무슨 색 좋아해요? 전 노란색도 좋아하고 초록색도 좋아하고 보라색도 좋아해요. 파란색도 좋아해요. 하이라이트 색깔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그냥 무채색에 꽂힐 때가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색깔이 근데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주황색을 진짜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얼찌말 할 때 그 후드 만들었잖아요. 후드 만들었을 때 제가 주황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황색에 조금 빠져 있었을 때라서 주황색으로 해달라고. 오빠 옷은 거의 무채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옷을 잘 입지를 못해요. 옷을 못 입으니까 색조합이 막 산으로 가고 이럴까봐 그냥 무채색으로 입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검은색, 하얀색 이 조합은 실패할 리가 거의 없잖아요. 옷만 예쁘다면. 옷이 예쁘면 진짜 검은색, 하얀색은 대부분은 성공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색 조합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올 블랙으로 입을 때도 있고, 가끔 가다가 뭔가 색 조합이 되게 잘 될 때가 있어요. 옷을 입을 때 뭔가 핑 하고 이렇게 띵 이렇게 딱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입어볼까 하고 거울 보면 나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입는 거고. 근데 대부분 블랙 바지에 블랙 티셔츠에 블랙 자켓에 블랙 신발 그러면 막 못 입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 라이트들이 양민수 하는 거 보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도 제 객석이 아무래도 장충체육관은 다른 곳에 비해서 꽤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 입었던 옷들을 입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제가 2층 등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저를 찍으시는데 그 검은색 배경에 갈색 곰돌이 있는 그 폰케이스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끼고 계셔가지고 놀랬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고무신 소민수 할까요? 고무신은 여러분들 너무 오래 곰신을 신었잖아요. 곰신은 굳이? 우리 이제 꽃신인데
그러니까요. 꽃신 신고 계시니까. 고무신은 저희가 게임할 때만 쓰겠습니다. 근데 저 생각보다 그 게임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다신 보지 말자 곰신. 볼 리가 없죠. 볼 리가 없지. 다시 보면은 큰일 나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을 때죠. 뭔가 단단히 잘못됐을 때. 뭐 예비군도 친다면은 하루 이틀 뭐 며칠 뭐 이렇게 곰씨는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네, 예비군 같은 거는 며칠 기다려주시고. 어제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더니 코가 너무 막혀요. 이거 어떡하죠? 시작부터 우셨어요? 진짜로요? 저희 막 때려부시는 노래로 등장하고 막 피카츄 라이츄 막 이런 걸로 나왔는데 눈물이 4시간 동안 계속 펑펑 우신 거예요. 어제 게임할 때 좀 날아다니긴 했죠. 어제 왜 그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의경 버스만 보면 오빠 의경 때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의경 버스 보면 뭐 의경뿐만 아니라 뭐 기동대 분들도 타고 다니시니까 진짜 경찰분들도. 근데 그 버스를 보면 이제 추억에 잠기죠. 아, 어떤 시위를 관리하고 오셨을까 이 생각부터 해가지고. 히토리 할 때 오빠 그 한마디 부분에서 울컥했어요. 근데 저도 2번째 날 히토리는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물론 막 코가 찡해지고 눈물이 펑펑 흐를 만큼은 아니지만 감동적이었달까 스스로. 그러니까 예전 노래들을 부르면 특히나 그런 게 있어요. 예전 발라드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되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약간 내가 이 노래를 지금 계속 부를 수가 있구나라는 감격스러움과 되게 그 짧은 3, 4분 되는 그 순간에 만감이 교차하죠. 예전에 이 옆에 서 있는 멤버들이랑 같이 막 제프 투어도 다니고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근데 되게 진짜로 제가 INFJ N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가끔 그 마인드맵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진짜 엄청 생각이 이렇게 많아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둘째 날에는 이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났는데 막 저희가 삿포로 가서 막 라면 먹었었던 것도 생각나고 막 애들이랑 같이 온천 갔었던 거 막 이런 것도 막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그때도 즐겁게 막 같이 노래하고 했었던 친구들 옆에서 같이 이렇게 이 노래를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부를 수 있다는 게 진짜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되게 복잡한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들었었던 히토리였어요. 인프피는 공감돼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지만 저도 멤버들의 노래를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외에는 노래를 감상 중이라는 거죠. 노래를 감상 중인 거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면 벅찰 때가 있어요. 물론 다들 목소리도 그때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뭔가 노래 실력도 많이 늘었고 여러 가지로 스킬적으로 그쵸?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예전보다 달라진 건 있지만 되게 근본적인 건 변하지 않았다는 게 딱 들릴 때가 있어요. 뭐 두준이 예전의 목소리, 동훈이 예전의 목소리, 기광이 예전의 목소리, 그 근본적인 어떤 심지가 딱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많이 울컥하고 휘청할 때가 있죠. 목소리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 노래 들으면 가끔은 이 정도 이건 녹음을 다시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핸즈업도 해주세요. 나중에 핸즈업을 일본 콘서트에서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제 핸즈업 그 노래를 저희가 그 전에 한국 콘서트에서 개수랑 핸즈업이랑 아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일본 팬분들께서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핸즈업 무대마저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무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처음 보는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나. 그래서 조금 처음 보는 무대들을 많이 보여드리자. 그래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큐시트가 짜졌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다 불러드리고 싶죠. 기회만 된다면. 고민됐겠다. 네 진짜 맞아요.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 팬콘도 그렇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 인트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어떻게 하면은 좀 그 익숙함과 반가움과 막 생소한 느낌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을까 진짜 많이 고민하고 막 계속 바뀌었어요. 등장곡을 뭘로 하자, 뭐 이걸로 하자, 이 노래는 빼자, 아니다 이 노래는 넣자,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바뀌었어요. 막 인트로 콘서트는 진짜 정신없게 바뀌었고 이제 그걸 토대로 팬콘까지 좀 마무리가 된 거죠. 리본 한 번쯤 해줘요. 리본도 그거에 껴 있었어요. 처음에. 리본도 처음에 큐시트에 들어갔었다가
아마 다른 곡이랑 조금 결이 비슷하다 뭐 그런 게 있어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12시 30분인가? 그거랑 좀 비슷하니까 좀 빼자 그래가지고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들려드릴 수 있겠죠. 콘서트 또 하면 안 한 거 해주기. 콘서트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항상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셋리스트를 다 바꿀 수는 없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그 틀 안에서 되게 어떤 새로운 부분을 넣고 뭐 이런 걸 막 되게 고민하다 보니까 나중에라도 또 콘서트 할 기회가 된다면 또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진짜 멋진 공연 보여드릴게요. 진짜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좀 더 넓은 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밤으로 돌아온 거야 라고 하시는데 아름다운 밤이야가 이게 약간 유머 코드였었달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름다운 밤이야를 진짜 막 그런 밈이 있잖아요. 지금 팬분들 사이에 아밤을 부른다 뭐 그런 밈이 있어서 그냥 좀 재밌게 한번 아름다운 밤이야 부를 때 됐다 이러면서 약간 웃기게 밈처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아름다운 밤이야를 한 거였죠. 그러니까 아밤 너무 좋아한다고 하이라이트가. 근데 여러분 반전은 저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밤을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신나긴 해요. 재밌긴 하죠. 근데 뭐 아름다운 밤이야만큼 신나는 노래들 너무 많으니까. 팔꿈치 다친 게 아니고 뭔가 흡연 밴드 붙여놨어요.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이게 제가 손톱을 언제부턴가 기르기 시작했잖아요. 손톱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제 손톱에 제가 이렇게 긁었답니다. 근데 뭐 하다 긁은 줄 알아요? 바디로션 바르다가. 왜 길러요? 손톱이요? 손톱을 기르는 이유는 딱히 없고 이게 제가 무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저는 한동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니 뭐라 그래야 되지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손톱깎이. 한동안 손톱깎이가 진짜 필요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가 아파요. 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더라고요. 뭔가 길러야지는 아니고 까먹고 지내요.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것 같아요. 조명 때문에 그럴 수도?
조명이랑 필터의 합작품이랄까? 손톱 기르면 손톱 바디 이뻐져요. 그렇다면서요? 저는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근데 전 네모난 손톱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네모난 손톱. 어제 회식 안 했습니다. 어제 회식을 할 수가 없는 게 두준이랑 동훈이가 새벽에 또 새벽 4시에 출근을 했어요. 어떻게 둘 없이 합니까? 동그랗게 잘라서가 아니라 이 여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가 동그래 그냥. 손끝이 이렇게 동그래요. 약간 뭐랄까 어몽어스 느낌? 근데 난 길쭉하고 뭔가 이렇게 탁 돼 있는 그런 거 딱 하고 싶은데. 맞아요. 배틀트립 때문에 4시에 출근을 했어요. 잠도 못 자고. 근데 막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둘은 여행하는 걸 워낙 좋아하고 하니까 힘들겠다라고 하지만 뭐 물론 당연히 잠도 못 자고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가서 재밌는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수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추워요 이제.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감기 진짜 잘 걸려요. 이럴 때 막 약간 코디를 실패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막 패딩 입고 갔다가 살짝 햇빛 있으면은 더워가지고 땀이 좀 나가지고 근데 또 바람 불면 식고 막 이러면은 바로 이제 감기 체온 조절 잘해야 되고 막 이럴 때라. 제가 춥다는 건 아니에요. 오빠 보일러 틀어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추운 건 아니고. 댓글이 이제 안 올라오는데요. 댓글이 고장났어요. 너무 오래 했나봐요. 진짜네. 댓글이 안 올라와요 이제. 뭐지? 댓글이 고장난 관계로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곧 있으면 아티스타 게임도 방송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티스타 게임 잘 보시고 거기에 진짜 멋진 아티스트 분들 나오셔가지고 멋진 무대 보여주시니까 여러분들의 그 투자 성투 응원하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 또 기회 될 때 라방이든 모물이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진짜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네. 신기하다. 고장이 나나봐요. 오래 하면. 그렇게 오래 했나 내가? 아무튼 굿나잇. 저녁 식사 못하신 분들은 저녁 꼭 드시고요. 안녕.